안녕하세요. 실버 세대의 따뜻한 친구 실버파크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왜 마음 돌보기가 더 중요할까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마음이 아플 땐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은 노년의 마음 돌보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몸이 조금씩 느려지는 만큼 마음도 더 잘 챙겨야 하는 시기죠. 노년기는 상실의 시기라고도 불립니다. 직장, 사회적 역할, 체력, 때로는 친구나 배우자까지 그만큼 마음이 상처가 되기 쉽고 외로움이나 우울감도 생기기 쉽죠.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잃었는가 보다 무엇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외로움, 우울감, 상실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기대와 설렘,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마음을 더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 돌보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 나를 칭찬하기. 오늘 나 수고했어.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내가 해주는 말은 꽤 큰 힘이 됩니다. 거울을 보며 말하거나 노트에 적는 것도 좋아요. 저는 제 어깨를 스스로 토닥토닥 두드리며 칭찬을 잘해주는 편입니다. 이젠 남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기대도 없고 또 그렇게 잘 안 해주더라고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를 위해 나에게 해주는 따스한 한마디가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준답니다. 자, 지금 오른손을 들어 왼쪽 어깨에 대고 토닥토닥 너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 한번 해볼까요? 둘째로는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혹시 감사일기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창할 거 필요 없어요. 오늘도 눈을 떴고 커피를 마셨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등 작은 것, 소소한 것 하나하나 감사함을 느낀 것을 적으면 돼요. 하루 3가지만 한번 적어볼까요? 김영자 어르신은 은퇴 후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켜놓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 계시기 일쑤였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하루하루가 똑같지 뭐. 이런 생각에 우울하고 무기력한 날이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감사일기 쓰기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고 하루에 딱 3가지 감사한 일을 적기 시작하셨대요. 그분의 일기장을 슬쩍 보니 첫 주 월요일에는 아침에 혼자 일어나 커피를 내려 마셨다. 창밖에 핀 개나리를 보며 봄이 온 것을 느꼈다. 마을버스 기사님이 인사해 주셨다. 라는 감사 일기가 있었어요. 금요일 일기를 보니까요. 손녀가 전화해서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었어 라고 말했다.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오늘도 예쁘시네요 라고 해주셨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다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똑같지 라고 하셨던 김영자 어르신께서는 감사일기를 쓴 일주일 후에 내 삶도 생각보다 따뜻한 순간이 많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2주 후에는 요즘은 별일 없더라도 뭔가 좋은 것을 찾아보려고 눈을 돌리게 돼요 라고 하셨고요. 3주 후에는 얼굴 표정이 훨씬 밝아지고 평소 안 하던 산책도 시작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면서 스스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셨거든요.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가 감사는 마음의 근육과도 같아서 연습할수록 더 강해지고 행복과 연결된다 라고 말했듯이 감사하는 습관,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의 습관이고 이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김 어르신처럼 우리도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3가지만 감사한 걸 써보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마음이 아주 따뜻해질 거예요. 세 번째로 나의 마음을 돌보는 방법에는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70세 박모 어르신은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서 30분 산책을 하십니다. 버드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서 신문을 읽고
운동기구로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시고요. 아침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참 편해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65세 이 여사님은 마당 한켠에 작은 텃밭을 일구셨어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를 키우며 매일 물을 주고 흙을 만지시죠. 이 조그만 땅에서도 생명이 자란다는 게 참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혼자 자연과 함께 하는 분이 있다면 자연 동호회, 등산, 숲길 걷기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숲속 걷기 모임에 참여하는 60, 70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하며 서로 대화도 나누고 산림욕도 즐기시죠. 산에 다녀오면 허리도 덜 아프고 마음이 개운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렇게 자연 속 시간이 주는 혜택은 참 많이 있는데요. 먼저 정신적 혜택을 보면 스트레스가 완화되죠. 나무, 꽃, 하늘, 새소리를 보면 뇌의 긴장 영역, 편도체가 진정이 된대요. 우울감 감소도 있고요.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생성되어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마음 안정을 꾀할 수도 있어요. 자연은 말을 하지 않아도 위로와 고요함을 주며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주죠. 자연 속에서 걷기만 해도 혈압과 맥박이 안정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져요. 비포장된 자연길을 걷는 건 평지 걷는 것보다 더 근육 사용이 많아 관절과 근육 강화에 도움도 되고요. 숲에서 나는 피톤치드는 우리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감염에 강하게 만듭니다. 면역력 강화에 짱인 거죠. 정말 자연은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최고의 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자연을 친구 삼아 보시겠어요? 나무 아래 벤치에서 햇살을 받으며 책 한 권을 읽을 여유, 공원에 조용히 앉아 새들의 소리를 들어보는 여유, 나뭇잎, 꽃 풍경을 스케치해보는 여유, 핸드폰으로 꽃 하늘 계절의 변화를 기록해보는 작은 여유로 시작해보시겠어요? 자연은 어떤 말보다 큰 위로를 줍니다. 네 번째, 듣고 싶은 노래, 보기 좋은 영화를 보면서 나의 마음을 돌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성이 메말랐다고요? 아니에요. 좋아하던 옛 노래를 듣고 따뜻한 영화를 보면 내 안의 감정이 살아납니다. 한국의 50대에서 70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영화는 추억, 감성, 가족, 사랑, 인생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많아요. 부모님 세대 혹은 나이 세대가 겪은 시대적 배경과 감정을 담고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가사와 줄거리는 나의 학창 시절, 연애 시절, 또 자녀를 키우던 시절의 기억과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지나온 인생에 대한 위로와 응원을 느낄 수가 있죠. 이런 감성 모드에 푹 빠져 감정 정화를 하는 것도 나의 마음 돌보기에 빠질 수 없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 감정에게 이름 붙이기입니다. 지금 기분 어떤가요? 쓸쓸하다, 서운하다, 괜찮다, 기대되다, 실망스럽다, 평안하다, 화나다. 감정의 이름을 붙이면 감정 조절과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예시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감정의 이름 붙이기 낯익지 않으시다고요? 감정의 이름 붙이기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피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가 약속을 잊었을 때 겉으로 보이는 나의 감정은 아우 짜증나, 아우 화나, 아 짜증나. 그런데 실제로 느끼는 감정은 나 지금 너무 서운해, 실망했어. 어떻게 나랑 한 약속을 잊을 수가 있지? 내가 소중하지 않은 것 같아, 정말 슬퍼 라고 말이죠. 이렇게 감정의 진짜 이름을 찾으면 단순히 화가 났어, 짜증나가 아니라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노년의 어느 날 특별한 일도 없이 하루가 우울할 때 겉으로는 그냥 기분이 꿀꿀해, 우울해. 그런데 감정의 이름을 붙여볼 때면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라고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의 뿌리를 알아차리면 해결책도 보여요. 누군가에게 전화 한번 해볼까? 동네 산책 모임 한번 찾아볼까? 라고 말이죠. 이렇게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는 답답함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죠. 또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어 자존감이 높아지고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오해가 줄고 공감이 생겨 관계 회복과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 감소 등 정신 건강 향상에 큰 효과가 있죠. 감정 수업 책의 저자인 브레네 브라운은 감정은 느끼기 위해 있는 것이다. 느끼고 이름 붙이고 흘려보내면 그 감정은 당신의 친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잘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을 돌보는 6번째 방법은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아, 그땐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고 늘 대화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과거 생각이 떠오르고 그게 발목을 잡는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고민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자주 회상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의 커피, 오늘의 햇살, 오늘의 나.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마음 훈련을 해볼까요? 오늘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뭘까? 오늘의 나와 잘 살자. 톰 크라우스는 과거는 참고서일 뿐 삶의 지도는 아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마음을 머무르게 해주는 건 감사, 감각, 연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7번째로 나의 마음을 돌보는 방법은 마음에도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쉼을 주기 위해서는 명상, 기도, 호흡, 가만히 앉아 눈 감기도 있고 이마저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마음에는 쉼이 필요하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피곤할 때 잠을 자듯 마음도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지쳐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려면 쉼이 필요한 것이죠. 하루 중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고요한 곳에서 명상을 하거나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명상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중요합니다. 밤에는 7, 8시간 정도 잠을 자고 낮에도 필요할 때 짧은 낮잠을 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은 신체와 마음을 모두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죠. 수면 부족은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쉼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쉼터 말이죠. 좋아하는 책을 두고 편안한 의자나 침대에 쉬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와 일상에서의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내려놓고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보세요.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잠시 멀리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쉼은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심리적, 감정적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더 나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마음 관리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음도 꾸준히 돌봐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작은 것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실버파크가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